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의 키워드 이슈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연가스가 또 어느새 이렇게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떠오른 거는 극심한 이제 가뭄에 가스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도 우려된다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쪽에 포함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관련주도 들썩들썩거리고, 과연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면을 긁어주실까요? 일단은 SH에너지 화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얘기를 할 때 유럽뿐만 아니라 또 미국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연초에 아시겠지만 GS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경동도시가스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러니까 가스 들어가는 기업들은 다 들썩였었는데 이게 그때는 아무래도 전쟁이 있다 보니까 전쟁 테마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겨울에 가스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을 좀 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SH에너지 화학부터 좀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어저께 최근에 어쨌든 차트 먼저 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18일부터 지금 주가가 어쨌든 들썩이고 있어요. 들썩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캔들의 길이가 지금 화면에도 보신 바와 같이 8월 18일 이후부터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SH에너지 화학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현재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진 이유가 결국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H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셰일가스 네. 매출이 거의 없어요. 매출이 네,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은 거의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이 움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부분, 자원개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2008년 3월 20일 날 그 최대 주주인 리얼드 그룹이 SH에너지 USA를 미국에 설립을 했어요. 설립하고 난 다음에 셰일가스 관건, 그러니까 채굴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아칸소주 바이애티빌 세일 지역에서 가스 생산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최대 주주가 관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척이 뭘 하더라. 친척이 뭘 하더라. 뭐 이런 개념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GS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에너지와, 그러니까 미국 쪽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는 또 몰랐던 얘기까지도 오늘은 다 짚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오른 거 정도까지는 아실 텐데,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까지도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유럽은 뭐 지난밤 소위 말한 찌라시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할 때는 9.329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9.854달러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더 올랐다. 네, 그새. 더 올랐어요. 더 올랐고, 지금 이게 일본 흐름인데, 네. 이게 월봉 흐름 보면은 거의 뭐 비트코인이에요.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2008년 8월 달 이후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유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쨌든 이 지금 2022년 초반에 올랐다가 좀 중간에 꺾였어요. 근데 꺾이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 쪽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더워요. 그러니까 더운 거 더워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난방을 잘 안 한다? 냉방이죠. 네. 더운데 난방하면 죽죠. 더워서 냉방을 잘 안 한다? 아니요. 폭염 때문에 냉방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미국산 LNG 수출, 요것도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앞으로 어쨌든 $10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죠. 일단은 먼저 그 미국산 LNG가 유럽에 얼마만큼 많이 수출이 됐냐면은 2022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미국 LNG 수출의 68%가 유럽으로 갔어요. 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5%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이 현재 유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서 가즈프롬으로부터 가스 공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 유럽 쪽으로 가스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유럽에 가는 미국 LNG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전체 LNG 수입량을 보더라도 절반 가까이 47%가 미국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나머지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카타르, 뭐 러시아 순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어째 그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등한 사유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러면 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호주, 카타르, 미국 이 세 개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호주가 수출을 이제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8월 8일 기사인데 호주 LNG 수출 제한 검토, 일부국 가스난 부축일 수도. 그러니까 지금 호주 자국 내에서도 지금 이 LNG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제한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라는 곳에서 자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내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할 거로 돼서 네. 내수 물량 확보 그래서 이 명목으로 LNG 수출 제한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곡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도라든지 뭐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쪽 보면은 수출 제한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지금 이제 호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만약 호주가 수출이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카타르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데 네. 카타르는 이미 풀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미국도 이렇게 되면은 수출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잠시만, 이거 하나만 좀 먼저 더 볼게요, 화면을. 네. 2021년도에 LNG 수출을 가장 많이 한 2021년도에 LNG 수출 국가들이에요. 보면은 호주, 카타르, 미국이 상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 BCM이라 그러는데 빌리언 큐빅 미터즈. 그러니까 빌리언은 아시겠지만 10억이에요. 네. 그래서 호주가 1,081억 큐빅미터 수출했고 카타르가 1,068억 큐빅미터, 미국이 950억 큐빅미터. BCM. 네, 이렇게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러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고 알제리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상에 보시게 되면은 호주, 카타르, 미국의 미국. 수출이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호주가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게 된다. 카타르는 이미 풀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덥잖아요. 근데 겨울 되게 되면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여름에 엄청나게 더우면 겨울 또 엄청나게 춥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덥잖아요. 폭염이잖아요. 네. 그럼 겨울 되면 반대로 또 추울 수 있다. 겁내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난방 수요, 겨울철 난방을 할 수 있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가 미국 자국 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네. 과연 자국 내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휘발유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네.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자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사우디 정말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가 결국 갔잖아. 입장 바꿔버렸잖아요. 지금은 유럽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과연 중간 선거를 떠나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자국민들에는 에너지 상황 검토 안 할까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 급등 사유를 먼저 쭉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예상 근거를 말씀을 주시면서
10달러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현재 15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1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GSE가 오르는 걸 보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1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15달러까지 지금 추세면은 15달러까지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갈 가능성도 놓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소위 이제 거품이 쌓이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물론 있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천연가스 선물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투기적인 포지션의 힘 영향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것처럼 천연가스 선물도 마찬가지 급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발전용 천연가스, 발전용 에너지 그 분위기가 유가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미노로. 그렇죠. 뭐 천연가스만 오르진 않겠죠. 에너지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 유가가 많이 빠져봐야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올라갔던 투기적 포지션이 빠지더라도 그 이전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으로 해서 어차피 100달러 올라왔었기 때문에 80달러에서 100달러 유지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 만약에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대안으로 석탄, 석유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석기 시대 갔잖아요. 석탄 되고 있잖아요. 벌써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상등신 같다고. 그 얘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정말 유럽이 왜 선진국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얘기가 또 재밌는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네네. 천연가스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만큼 뭐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많이 그쵸.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 근거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생산량이 934 빌리언 큐빅미터예요. 그런데 천연가스 소비량이 826.7 빌리언 큐빅미터예요. BCM. 그러니까 생산에 지금 90%가량을 자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네. 소비도 많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주의 제한이 호주, 카타르, 미국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카타르는 어차피 뭐 퍼내더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자국에 쓸 게 충분히 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악재 하나가 더 있어요. LNG 수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프리포트 LNG 설비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텍사스 해안에 있는 프리포트 제가 좀 전에 트리포트를 갔네요. 프리포트를 갔나요? 프리포트. 네. 제가 정확히 갔네요. 프리포트 LNG 수출 시설이 지금 화면에 보신 이 사진인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연말까지 수리를 해야 된다랍니다. 그러면 해외적으로 나가시는 물량이 이것 때문에 제한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 E&S 같은 경우는 이 프리포트 LNG 설비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이 돼서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대체선을 지금 다른 데 좀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 보세요. 천연가스가 생산하는 만큼 장애들도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죠. 화재까지. 전체 수출이 한 25%, 25%가 프리포트 LNG 설비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수출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LNG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악의 겨울이 온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전혀 신빙성 없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LNG 수출 제동 이 기사가 6월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6월 수정 기사라고 하더라도 6월 17일이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이 현재 예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또 이런 생산량, 소비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호주, 카타르, 미국이 열심히 수출하고 있어요. 판에는 족족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도 자국 내 소비 때문에 수출 제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짊어져야 되느냐? 근데 카타르, 미국. 카타르, 미국도 다 짊어지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파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수출 플랜트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출하는 거 힘들어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 내 소비, 겨울철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건데 네. 그럼 자국 내에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미국이 과연 선한 의도로 계속해서 LNG 수출을 할까?
아닐 수 있다는 아닐 거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음. 또 천연가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경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제 천연가스 확보 경쟁. 지금 아시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네. 예전만큼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천연가스가 망당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예전에 중국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에너지 광물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흡수를 했잖아요. 블랙홀처럼. 히토류 뭐 네. 이런 거. 네. 그건 자기 수출하고 있고요. 그거 네. 말고 뭐 철강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호주에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 원자재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겨울용 천연가스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블랙홀처럼 천연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유럽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쓰고 뭐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쓰고. 그죠. 아시아도 써야 돼요. 아시아도 써야 되는데 유럽에만 지금 계속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 지금 뭐 3일간 보수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공급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 80%가량을 깎는데요. 그러니까 600만 ton을 공급했다라면 50만 톤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에 쓸 LNG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이걸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너희만 쓰냐 우리도 쓴다. 아시아 쪽에서 지금 이것도 기사 좀 같이 볼게요. 네. 자, 러시아 유럽행 가스 공급량 감축에 불붙은 LNG 확보 경쟁. 이게 또 7월달 기사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일본은 제라는 회사가 동절기용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LNG 확보에 가세를 했다는 얘기가 이 기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미 어쨌든 유럽 내 LNG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동절기용 LNG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미 보도를 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동안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지만 이제 중국마저도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에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한데 공급 이상의 수요가 발생될 만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라든지 태국도 LNG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인데 네. 지금 이게 모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물론 한국가스공사에서 확인은 안 시켜주고 있어요. 안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LNG 비축량이 한 137만 톤 정도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총 저장 용량 557만 톤의 4분의 1가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LNG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유럽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 건 가스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물가,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상이 진화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어불성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인플레 얘기 계속 나올 거고 뭐 피크아웃은 그럼 뭐 좀 먼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의 원리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많고 이걸 또 아무리 공급을 해도 수요를 다 채울 수 없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이 등신들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죠. 이제 유럽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리스 부도 때 첫 번째 실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실망을 좀 했는데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제가 강요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실망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질질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미 오데사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명분은 다 얻었다고 봐요.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엄한 짓 하고 있는 거 다 드러났거든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위한다라면 지금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오데사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제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다시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이 결국
유럽의 자존심만 꺾으면 다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자존심만 부린다고 해서 될지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보세요. 결국 뭐 보세요. 바이든도 자존심 꺾고 사우디 갔잖아요. 거기 뭐 가서 뭐 얘기가 잘안 꿇지- 됐지만, 예.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결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국제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결국 외교거든요. 네. 이걸 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도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뭐 얘기가 세 번인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LNG 수급 현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네. 어쨌든 올해 3,883만 톤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4,125만 톤까지 일단 늘리겠다. 이렇게 뭐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리겠다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번 겨울에도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원전을 탈원전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속도 조절론이 필요한 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네. 발생됐을 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파키스탄이든지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전력난이 시작이 됐어요. 부족해서. 네, LNG가 부족해서. 네. 부족해서. 어. LNG가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근거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천연가스 확보 경제, 네. 유럽과 아시아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면은 아까 전에 미국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미국 셰일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비협조를 할 거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어쨌든 생산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 더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유럽에 공급해야 될 거, 자국 내에 써야 될 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생산하는 거 외에 과연 더 추가적으로 증산이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는 도리어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가고 있는데 빈살만이 전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네옴시티 수주를 받고 있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쓰는 전기 에너지를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간다라는 건 석유를 더 이상 뽑아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바이든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사우디가 최근에 와서 중국과 러시아와 상당히 또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음. 지금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도 한국과 러시아의 이파전이거든요. 네. 재수 없으면 이집트 엘다바처럼 러시아가 일괄 수주를 가져가게 되고 2차 측 수주를 또 한수원과 협상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최악의 사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 한 60조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괄 수주를 받으면 60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집트 엘다바처럼 2차 측 수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60조가 아니라 또 6조로 쪼그라들어요. 물론 6조가 작은 건 아닙니다. 네. 작은 건 아니지만은 60조가 6조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납품을 가는 조연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처럼 주된 역할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수주 장밋빛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가서 한쪽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빈손 외교였죠. 네. 그리고 사우디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 자국 내를 보게 되면은 미국 셰일 기업들이 저는 비협조할 거다. 이건 전에 유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자, 2020년 7월 8일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폭락으로 미국 셰일 기업 줄도산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적어도 20개의 회사가 유가 폭락 후 파산, 그리고 2년간 200개 이상의 셰일 업체가 파산 예상.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제가 왜 꺼내드냐면은, 자, 바이든이 이때 도와줬더라면은, 신재생으로 그린 뉴딜 쪽으로 가더라도, 이 셰일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들을 조금만 자금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와줬더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셰일 기업들 무조건 더 파냅니다. 그런 의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바이든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셰일 기업들이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징벌세 20%거든요. 네. 내고 80% 먹으면 돼요. 20%를
20%를 징벌세를 내더라도 나머지 80%에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유가도 지금은 80달러대지만 90달러대지만은 100달러 이상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공급이 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을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진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도 지속이 될 거고 이제 셰일가스 테마도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한 건데 네네. 그래서 그 가운데 SH 에너지 화학이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미국을 쳐다볼 것이 유럽 쪽을 쳐다봤을 때 어쨌든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GS라든지 대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연관성 없잖아요.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천연가스를 묶여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채굴한다라면은 뭐 연관성이겠지만 그런 연관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라는 것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고 SH 에너지 화학도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SH 에너지 화학의 최대 주주가 미국의 설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형제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SH 에너지 화학과 SH 에너지 USA는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자회사가 아니라 형제 회사다. 형제 관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합병을 안 했으니까 합병을 안 했으니까 이제 형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연유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테마라는 게 뭐 실적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미국의 연관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SH 에너지 화학 그리고 SK 삼천리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인데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SH 에너지 화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SH 에너지 화학처럼 SH 에너지 USA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채굴권 있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테마로 가기에는 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H 에너지 화학처럼 그게 탄력적으로 급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뿐만 아니라 그 아직 부각되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부각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SH 에너지 화학부터 좀 차분하게 차트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얼만큼 더 오를 수 있을까?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또 기관이 사고 있어서 얼마나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SH 에너지 화학의 주가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GS라든지 대성에너지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올 초, 작년 후반, 올 초에 보게 되면은 상승이 이걸 저가를 어디부터 잡아야 될지 저도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일단은 한 2,000원 정도 잡게 되면 2,000원에서 한 최고가 8,970원 거의 9,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450% 정도 급등이 나는데 이 정도 급등은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SH 에너지 화학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천연가스 이슈가 유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면은 GSA가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SH 에너지 화학도 어찌 보면은 이제 최소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어찌 보면 1,400원대라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400원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1,8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예전에 예전에 보시면은 올 초도 그렇고요. 물론 올 초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GS라든지 대성에너지만큼의 어떤 추세적인 강세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안 좋은 표현을 쓰게 되면 두더지 잡기식.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식 그냥 반짝반짝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면 맞고 튀어나면 맞고. 그렇죠.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이때 충분히 분출이 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천연가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8월 18일부터 이전의 캔들과
8월 18일부터 캔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변동 거래량도 아래쪽으로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거기다 캔들 길이도 현재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많이 올라 보이지만 상승의 출발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트를 전체적으로 당겨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계속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올랐던 그 고점들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급등, 뭐 시외가스도 급등해서 이제 SH 화학 같은 또 네네. 이런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천까지 봅니다. 2천원까지. 2,000원까지. 일단은 제 예상대 2,000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0원에 설정을 하고 최대 밴드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지금 1,300원이거든요. 1,300원에서 2,000원 정도면은 지금 요게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GSE 같은 경우는 450% 올랐었잖아요. 네. 1,300원에서 50% 정도면 그렇게 아. 높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SH 네. 에너지 화학도 현재 주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녹화일 기준으로 1,300원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000원까지는 밴드 좀 볼 수 있다. 얘기 주셨고 이것과 더불어서 네. 안 알려진 관심주, 관련주도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네. 알려주세요. 이원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그렇게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이원이라는 종목이. 이거 그냥 에너지 관련주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 가스 충전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주가가 너무나 조용해요. 물론 2021년도에 한번 6만 5천까지 갔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최근에 중간에 한번 들썩인 건 있어요. 들썩 있지만은 상당히 조용해요. 네. 굉장히 조용한데 제가 이제 천연가스 모멘텀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자, 이원 본사가 그 미국 현지 법인인 이원 아메리카 LLC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원 아메리카 LLC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LLC? 이러죠. LLC? 아까 전에 트리포트란 건지 프리포트란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가끔 뭐 말씀이 빠르셔서 아니면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국의 이원의 현지 법인이 이원 아메리카 LLC가 그리고 있다. 오늘 내용은 안 어렵나요?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쉽게 준비를 하시느라고 어제 굉장히 아니요. 오래 준비하신 것 이게 제가 같은데 말을 빨리 하면 어렵고 말을 천천히 하면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시면 최대한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LLC. 네, 그래서 이원 아메리카 LL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삼천리 미드스트림 홀딩스 3 LLC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천리 미드스트림 홀딩스 3 LLC 회사 이름이 되게 기네요. 진짜 길다. 네,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카디널 가스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34%가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카디널 가스 서비스 LLC는 미국 오하이오주 여기에 유티카 셰일 지역 8억 6천만 평 여기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 사업권 셰일가스 채굴. 뭔가 찐 부자 느낌이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원 본사에서 이원 아메리카 LLC 현지 법인에서 삼천리 미드스트림 홀딩스 3 LLC에서 카디널 가스 서비스 LLC 4돈에 8천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족보 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족보 관계가 4돈에 8천에 이렇게 족보 관계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직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 시장에 별로 안 알려진 내용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또 찾아오셨네요. 네, 이게 2014년 기사까지 뒤져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 주말에 정말 쉬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 알겠어요. 힘들었다고. 요즘은 진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한번 쉬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쭈쭈 해드려. 이제 워워가 아니라 우쭈쭈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빠져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SH 에너지 화학 외에도 이렇게 천연가스,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주 중에 이 원도 그냥 뭐 가스로만 알지 말고 관련주로 천연가스, 셰일가스 관련주로 추가해서 관심 두자. 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다. 한 종이 더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화면 좀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상단에 보시면은 삼천리 자산운용 펀드가 있어요. 이게 삼천리 자회사예요. 그래서 삼천리 자산운용 펀드가 SMF3LLC라는 또 이게 특수목적 법인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퍼 컴퍼니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SMF3LLC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삼천리 미드스트림 홀딩스 3 LLC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래로 쭉 내려온다고 보게 되면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쭉 내려온 게 삼천리가 어찌 보면 더 깔끔하죠. 자회사의 손자회사의 그런 거죠. 증손자회사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지분은 이원이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지분은 작은 대신에 이 사업 참여권이라든지 이렇게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당히 크다라거든. 삼천리 자산운용펀드랑 똑같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은 작지만 어쨌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비슷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충분히 뭐 이원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체크해 볼게요. 네, 삼천리 주가 좀 볼게요. 네. 삼천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진짜. 어머, 되게 많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지? 이게 요즘에 이런 차트가 있었어요. 셰일가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가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가스 얘기가. 삼천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발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민간 네, 발전이요? 민간 발전하고 있는 가스 발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어머, 요즘에 이렇게 52주 신고가에 정배열에 뭐 이런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올 초 5월 달에 방송 볼 때 보면은 이게 요 부분에 수천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우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원이라는 종목이 어쨌든 튀어 오르길 그리고 예전에 지금 관심 그렇게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 1승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심 없었지만 지금 주가 많이 괜찮거든요. 올랐죠. 네,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SH 에너지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H 에너지화학도 이제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많이 올랐고 삼천리도 올랐고 아니요, SH 에너지가 많이 안 올랐다고요. 그래서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삼천리는 많이 올랐고 SH 에너지화학은 그보다는 조금 더 올랐고 위에 조금 여력이 있고 이 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자. 차기 기대주. 차기 기대주로. 차기 기대주. 1승처럼. 이원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원은 이게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고요. 변동 나오면 그때 판단할 건데 이것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일단 6만 원 이상은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6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봐야 20%입니다. 20% 수익이면 엄청나죠, 요즘에. 뭐 그렇긴 한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20%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느껴져요. 뭐 며칠 만에 네. 그렇게 오르는 종목도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앞으로 미국 셰일가스 관련돼서 종목들이 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다른 거 하더라도 그거 하기 초반에 또 종목이 발굴되면은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이슈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이원도 그렇고요. SH 에너지 화학도 그렇고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을 네.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시장에서는 SH 에너지 화학만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숨겨진 아직 안 알려진 관련주, 관심주로 얘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럼 삼천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일단 차분하게 우상향, 꾸준하게 정배열로 많이 올라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런 이슈, 천연가스 급등, 셰일가스 급등이 계속 된다면 이것도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삼천리도? 그렇죠. 더 갈 수 있는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차트 좀 보실게요. 삼천리는 그 맥쿼리 인프라 차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맥쿼리 인프라? 네, 맥쿼리 인프라 차트를 좀 보게 배당 되면 많이 주는 회사. 배당 이렇게 많아. 그 맥쿼리 인프라 보게 되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2021년도 보게 되면 쭉 계속 갔거든요. 네. 계속 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 삼천리도 보시면은 지금은 맥쿼리 인프라라는 차트고 이제 보여드릴 차트가 삼천리거든요. 이렇게 놓게 보면 거의 차트 패턴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맥쿼리 인프라가 고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삼천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자 맥쿼리 인프라도
쭉 계속 상승을 하다가 고점이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정체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맥쿼리 인프라처럼 고점 신화가 충분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장을 주기 때문에 삼천리도 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른 저 개인적으로는 SH에너지 화학이 안 오르다 생각하거든요. 안 오른 SH에너지 화학이란지 이원이 마음에 안 들고 삼천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필요하신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의 차트를 또 참고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천연가스, 시엘가스 관련주가 들썩들썩 하는데 뭐 시장에 알려진 이제 관련주가 뭐 있기는 해요. SH에너지화학, S-오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카본,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성화인텍, SK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와글와글한데 그 안 알려진 관련주 아직 이렇게 막 손자의 증손자 회사까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방송은 너무 어렵지 네. 않게 잘 받아들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안 어렵다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더 더 낮춰야죠. 낮춰서도 네. 가능해요? 옛날에는 제 설명이 참 쉽다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트레이닝센터 이렇게 강사할 때 보면은 쉽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저도 이제 물 먹었나 봐요. 어려워지나 봐요, 자꾸 나도. 네, 최대한 쉽게. 네, 저도 이제 시청자 눈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약간 또 시장을 파헤치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려도 되겠죠?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